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물질적인 형태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는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두 형태는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투과하듯이 겹쳐 있다. 이원성은 우리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모든 사물이 저마다 자신의 반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거울 앞에 선 당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가상적이지만 동시에 거울 앞에 당신처럼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묘물질 차원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 과정을 통해 가상으로 존재하는 가능태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목표를 지향하여 의도적으로 산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능태 공간 섹터의 물질화는 대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현실에서 산염 에너지의 영향력은 주로 최악의 불길한 우려와 예감을 실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유쾌하지 못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먼저 싹트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물질화되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난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산염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그런 모든 층들은 서로 겹쳐져 쌓인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는 이 현실 세계의 창조에 자기 몫의 기여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층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그 특성이 정해진다. 그 조건과 상황의 조합으로부터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다. 존재의 조건은 다양하다. 형편이 좋은 것과 별로인 것,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것, 호의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 등등. 물론 태어나는 환경이 다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삶이 그가 자신과 주변 현실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그의 세계관을 대부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과 특성에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 즉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람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물질 세계의 대상에 영향을 주고 생각으로서 물질 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실현시킨다. 삶은 게임이며 세상은 그 거주자들에게 늘 똑같은 수수께끼를 낸다. 내가 어떤지 알아맞혀봐. 각자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파괴적이다, 아니면 편안하다 라고 대답한다. 아니면 또 즐겁다, 암담하다,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재미있는 점은 이 퀴즈에서는 모두가 정답을 맞춘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대답에 동의하고 각자가 주문하는 모습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현실은 또 그를 따라 모습을 바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첫 번째 거울의 법칙, 세상은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준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고스란히 그대로 동의한다. 하지만 왜 대개는 불길한 예감만 현실화되고 희망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바로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이다. 그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의해 형성된다. 실제 삶 속에는 영혼이 어떤 것을 갈망할 때마다 마음이 그것을 의심하여 놓아주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어떤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때 영혼은 거기에 시큰둥하여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일치가 깨지면 심성은 흐릿해지고 마치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영혼은 이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저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영혼과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부정적인 일에서만 유감없는 의기투합을 보여준다. 무엇을 미워할 때 사람은 온 영혼과 마음으로 미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정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일치하여 싫어하는 가운데 피하고 싶어하는 심상은 오히려 뚜렷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중 거울은 뒤늦게 반응한다는 세 번째 거울의 법칙이 존재한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런데 그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다. 얼마쯤 지나자 마치 사진이 인화되듯이 형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것은 아직도 그대로 심각한 얼굴이다. 이제 당신이 손을 들었는데도 거울 속 그림자는 그대로 있다. 곧바로 손을 내렸는데도 거울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거울 속에서 당신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보려면 손을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중 거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서핑에서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사념체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기본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비결은 단순하다. 필요한 것은 정말 이것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간단하다. 슬라이드의 실현을 위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목표의 복잡성에 달려있다.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이 의심하는 동안에는 그 심상이 아직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하지만 곧 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거울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점차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방사되는 사념의 초점이 형성되어서 명료하고 깨끗한 심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 물질 세계의 거울 속에 그림자가 형성되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이 현실로 바뀔 것이다.